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스모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31일입니다. 정말 힘들고 무더웠던 7월 여름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볼 책은요,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라는 책입니다. 많은 독서 애호가들이 이 책을 자신의 인생에서 아주 기억할 만한 책이라고 소개를 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하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이렇게 오늘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책은요, 미국의 한 평범한 대학 교수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일생을 담담하게 따라가는 소설입니다. 줄거리만 놓고 보면 특별할 게 없어 보입니다. 화려한 사건도 극적인 반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소설이 지금 전 세계에서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에서도 다시 뜨겁게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 보려고 하는데요. 스토너는 1965년 미국에서 처음 출간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책을 다뤄준 매체는 단 한 곳뿐이었을 정도로 철저히 외면받았고 작가인 존 윌리엄스도 스스로 이 책이 상업적으로 성공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초판은 출간 1년 만에 절판이 되고 소설은 서서히 잊혀갑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2000년대 후반 유럽을 중심으로 이 책이 다시 조명되기 시작한 겁니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뒤늦게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이른바 역주행 신화를 씁니다. 문학평론가 모리스 딕스타인은 이 작품을 두고 당신이 여태껏 들어본 적 없는 최고의 소설이라는 극찬을 남기기도 했고요. 닉 혼비, 이언 맥큐언, 줄리안 반스 같은 유명 작가들도 이 소설에 대한 애정을 공공연히 드러냈습니다. 작가가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지난 이후에야 이 소설은 비로소 자신의 자리를 찾은 셈인데요. 그리고 또 2020년대에 들어서 한국에서도 심상치 않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 독자들을 중심으로 스토너 읽기가 하나의 흐름처럼 확산이 되면서요. 여러 출판사가 리커버 한정판이나 작가 인터뷰가 수록된 개정판을 잇따라 내놓고 있을 정도입니다. 화려하지 않은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오래오래 사랑받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먼저 작가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존 윌리엄스는 우리가 흔히 아는 영화 음악가 존 윌리엄스와는 동명이인입니다. 이쪽 존 윌리엄스는 미국의 소설가이자 대학 교수였고 평생 4편의 장편 소설만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토너는 그의 작품 세계에서 가장 개인적인 색채가 짙은 소설로 꼽힙니다. 실제로 윌리엄스 본인도 대학에서 오랫동안 문학을 가르친 교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소설 속에서 그려지는 대학이라는 공간, 학자로서의 삶, 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자잘한 정치와 갈등들이 유난히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어쩌면 이 소설은 작가가 자기 자신이 몸담았던 세계를 한 인물의 생애를 통해 정직하게 복기해본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주리주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윌리엄 스토너. 그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농사법을 배워 집안 농사를 더 잘 짓겠다는 목적으로 대학의 농과대학에 진학합니다. 낭만이나 기대 같은 건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저 배워서 돌아가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2학년 때 필수 과목이던 영문학 개론 수업에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한 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언가에 강렬하게 사로잡힌 겁니다. 그는 결국 부모님 몰래의 전공을 영문학으로 바꾸고 졸업할 무렵에야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고 아들의 선택을 받들어줍니다. 이후 스토너는 대학에 남아 학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동료 교수들과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전쟁의 시대를 지나며 나이 들어갑니다.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어디에나 있을 법한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큰 성공도 큰 파국도 없습니다. 다만 결혼 생활에서 오는 서늘한 거리감, 직장에서의 은근한 알력, 그리고 삶의 몇몇 순간에만 반짝 찾아오는 진짜 기쁨들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직접 읽으시면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세한 전개는 아껴두겠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소설을 다 읽고 나면 이렇게 평범한 삶이 어떻게 이토록 마음을 뒤흔들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스토너를 읽다 보면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건다운 사건이 거의 없는데도 페이지를 쉽게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문장에 있을 겁니다. 존 윌리엄스는 화려한 수식이나 극적인 장치 없이 인물의 내면과 감각을 집요할 정도로 세밀하게 따라갑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스토너가 삶에서 진짜 기쁨을 느끼는 몇 안 되는 순간들을 묘사하는 방식입니다. 강의실에 스며드는 빛, 오래된 책의 냄새, 문장 하나가 마음을 관통하는 그 찰나의 감각들이 아주 섬세하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그리는 슬픔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학을 사랑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조용하고 깊은 종류의 애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이 던지는 질문도 무겁습니다. 국내 독자들 사이에서도 스토너의 삶을 두고 이 사람은 행복했을까 불행했을까라는 해석이 계속 엇갈립니다. 작가인 본인은 스토너가 좋아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으니 행복한 삶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정작 많은 독자들은 가족 안에서 끝내 안식을 찾지 못한 그의 삶을 쓸쓸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느 쪽이 맞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없다는 점. 그래서 이 소설을 덮고 나서도 계속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이 바로 스토너의 진짜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이 가장 많이 꼽는 장면. 나는 무엇을 기대했던가. 이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 소설을 읽은 독자들에게 어느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았는지 물어보면 유독 많이 나오는 답이 있습니다. 바로 소설이 끝나갈 무렵 스토너가 자신의 지나온 삶 전체를 조용히 되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입니다. 나는 이 삶에서 대체 무엇을 기대했던 걸까 하고요. 이 질문이 유독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는 사실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는 질문이기 때문일 겁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인생에서 무언가 대단한 것을 기대했었는데 지금의 나는 그 기대와 얼마나 다른 곳에 서 있는가. 스토너는 이 질문 앞에서 자신의 삶을 후회로 채우지도 그렇다고 성공담으로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자신의 인생을 마주할 뿐입니다. 많은 독자들이 이 대목에서 눈물을 훔쳤다고 고백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사건이 벌어져서가 아니라 그 담담함이 오히려 독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소설이 지금까지도 계속 읽히는 진짜 이유는 줄거리가 아니라 바로 이 질문 하나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 말이죠. 사는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누구나 스토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소설이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사랑받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성취를 이루지 못해도 화려한 서사가 없어도 그 나름의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낸 사람의 생애는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 이 소설은 그 사실을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하지만 단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처럼 성공과 성과가 계속 강조되는 시대에 특별할 것 없는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정성껏 들여다보는 소설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덮고 나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스토너처럼 몰입하고 있는지, 내 삶에도 그런 반짝이는 순간이 있었는지 하고요. 네, 오늘은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조용하지만 오래 남는 소설, 읽고 나면 계속 곱씹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스토너의 삶을 행복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불행했다고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정말 반가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음 영상에서는 또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편안한 시간 되세요.